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입니다. 자, 오늘은 약간은 조금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말은 못 꺼내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핵심이기도 해요. 사실은 성형수술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수술의 가격 문제일 겁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그게 얼마예요? 자, 비용이 얼마입니까? 자, 이거서부터 물어보곤 합니다. 자, 비용이 얼마다라고 이제 안내를 받으면 그 비용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그거서부터 생각을 해서 내가 이 수술을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문제는 자, 그런 비용이 어떻게 해가지고 결정이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제 저는 내부자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내부자 입장에서는 사정을 전부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외부에다가 참 이야기하기는 힘든 부분들이 또 있고, 사실은 잘못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부분이나 이제 파고 들어가면은 다 이제 문제들이 좀 있긴 한데 이 부분도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성형수술이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의 공익을 위한 어떤 통제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늘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주제로 해서 오늘 일단 굉장히 피상적이지만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보통 가격이라고 할 때 가격은 일반적인 서비스, 일반적인 소비재의 가격들. 자, 예컨대 제가 뭐 노트북을 사고 싶어서 포털 사이트에다가 파란창 검색을 한다. 그러면 이제 쇼핑 뭐 목록에 쭈루룩 나오죠. 뭐 이런 마켓, 뭐 이제 온라인 이제 그런 사이트들을 통해 가지고 또 검색창에 이렇게 하면은 가격 순으로 정렬을 해가지고 쭈루룩 나오죠. 또는 이제 판매자 이제 추천, 결국 이제 그게 판매 브로커의 추천인데 이제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는 제품들이 쭈루룩 나오게 돼요. 자, 그 제품들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일단은 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듯이 뭐 수요 공급의 법칙이 일단 있을 수가 있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격은 수요 공급의 이제 그래프에서 그것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결정이 된다. 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단순하지 않은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또 이제 관여를 하기 때문이죠. 자, 거기에 투여되는 유형의 가치, 그러니까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가치들이죠. 재료들, 말하자면은 예컨대 이제 내가 이제 서비스라고 하면은 네일 아트를 받는다. 네일 아트를 받을 때 이제 네일에 쓰는 그 이제 재료들, 이제 젤이라든가, 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재료비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가치예요. 자, 요런 게 들어갔으니까 내가 이거 오늘은 뭐 손님 젤을 갖다 굉장히 좋은 걸로 써줄 거야 라고 하면서 좀 더 비싼데 이건, 자, 이렇게 이제 가격이 또 이제 결정되는 게 있고, 투여되는 무형의 가치도 있어요. 무형의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물건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이제 노동, 사람이 하는 모든 형태의 노동으로 인해서 창출되는 가치들은 우리가 무형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의료도 이런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우리가 재료를 못 쓴다, 이런 것보다도 의사가 얼만큼 고도의 숙련된 그런 이제 노동을 했느냐, 그런 기술을 갖추고서 했느냐, 그리고 환자한테 학술적으로 제대로 된 베이스를 가지고 컨설팅을 해줬느냐, 그래서 정확한 판정을 내려줬느냐, 사실 거기에 대한 가치를 이제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격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또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이제 비용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제가 이제 서비스 센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카서비스, 카센터, 그런 데 가가지고선 차 고장난 걸 고친다라고 했을 때 그 카센터가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정비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제 많은 이제 도입되어 있는 이제 기계들이나 기구들이나, 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유지하는 데 이제 드는 비용.
자, 그런 것들도 역시 가격 결정에 있어 하나의 요인이고, 그다음에 사후 처리 비용. 자, 이거는 이제 생산자에서는 이제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데, 예컨대 이제 내가 머리를 자른다. 또 머리를 자르고 이제 염색을 했다. 이거 색깔이 너무 이상하게 나왔다. 그러면은 내가 비싼 돈 주고 이제 다른 데 옆에보다 더 비싸게 했는데 이거 내 마음에 안 들어. 자, 다시 해줘. 자, 이런 거 사후 처리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비용을 어떻게 하느냐까지도 사실은 이제 비용 속에 녹아 있어야지 맞죠. 그게 제대로 된 비용이고, 사실은 그래서 조금 안심을, 우리가 이제 뭐 싸면은 다 비지떡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심할 수 있게끔 이제 사후 처리를 과연 해줄 수 있느냐, 거기에 또 이제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동종 경쟁 간의 치열한 부분. 이제 그런 업종에서는 특히 판촉과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판촉 마케팅,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모든 형태의 서비스업에서 다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예컨대 뭐 대리운전, 대리운전도 서비스잖아요. 그러면 그 서비스가 뭐 얼마만큼 부르면은 뭐 얼마는 무료로 하고 뭐 이제 이런 등등의 그런 마케팅 방식들,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아 있죠. 자, 의료에서도 이런 판촉과 마케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의료에 있어가지고서는 그런 판촉 마케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제 많은 병원들이 그거를 하고 있어요. 비만 클리닉 같은 데가 대표적인데, 자, 비만 주사를 뭐 한 3번 정도 와가지고 맞으시면 그 다음 번은 서비스, 그 다음에 또 한 3번 맞으시면 그 다음 또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판촉과 마케팅이 또 이제 이루어지곤 합니다. 자,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할 때 이제 대리운전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그런 주사들은 그 주사 하나하나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조건 많이 맞는다고 해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손님 서비스예요 라고 딱 놔줬는데 거기서 트러블이 생기고 부작용이 났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환자한테도 피해를 끼치는 거고, 병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판촉을 더해서 더 손님을 끌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더 많은 비용이 지출이 이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의료라고 하는 거는 과잉은 항상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딱 적당한 선에서 끝내야 돼요. 모든 의료는 과해서는 안 됩니다. 약도 과하게 먹어서는 안 되고 성형도 과하게 해서는 안 되죠. 적당한 선에 딱 끝나려면은 이런 거를 하고 있어서는 사실은 안 돼요. 뭐를 몇 번 하면 끼워 팔게 해주고, 그거는 항상 과잉 의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다음 번으로 이제 말씀드린 게 국가의 정책과 통제인데, 자,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하고도 연관이 깊은데, 치료 의료, 자, 일반적인 의료에서 가격의 결정은 거의 대부분이 국가의 정책과 통제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분만 수가, 애 낳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냐?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뭐 OECD 중에서 가장 낮은 분만 수가를 가지고 있는 병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고려가 돼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가격은 국가가 그냥 완전히 통제하고 정해버려 놨어요. 자, 왜 그랬겠어요? 자, 분만 이거를 산부인과들은 여기저기 많은데, 자, 우리 병원에서 분만하면은 50만 원이다. 자, 그러니까 옆에다가 이제 누가 병원을 차렸는데, 자, 우리 병원에서 얘기 나오면 45만 원에 해주고, 뭐 미역국수 서비스로 해줄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판촉한다고 친다면은, 그 가격이 이제 어느 수준이 되면은 환자들한테 제대로 된 분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고가 없이 아기가 낳게 하는 건데, 그런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뒤쪽으로 빠져버려요. 누가 더 많은 환자를 끄느냐, 누가 더 많은 산모를 끌 수 있느냐,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결국은 환자의 안전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료라고 하는 부분은 특히 치료의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달려 있어가지고서는, 그거는 누구나 이제 동의하는 그런 부분이, 국가가 개입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거를 돈이 없어가지고서 못 살린다. 자, 이런 안타까운 부분은 반드시 국가가 이제 나서야 되는 하나의 국가의 기관 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치료 의료에 있어서는
여기에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국가의 정책과 통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거는 제가 그냥 이제 한번 넣어본 건데, 자, 미용의료라고 하는 부분의 가격은 치료의료와 또는 이제 일반적인 서비스, 뭐 네일 아트든 이제 헤어 미용이든 이런 부분하고 과연 어떤 점이 달라야 할 것이냐, 그거를 참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달성된 결과의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 자, 수험생들 할인해 주겠다. 수험생들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시 시험 다음 날서부터 이제 수험생 표를 지참을 하고 오면, 수험표를 지참을 하고 오면은 뭐 30%를 깎아준다, 뭐 20%를 깎아준다. 자, 이런 식으로 병원들이 막 판초한다고 해봅시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뭐냐면은 쌍꺼풀이 얼마나 예쁘게 돼서 학생이 이제 만족하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뭐 대인 관계도 더 이제 또 의도한 대로 이제 좋아지느냐, 그리고 스스로가 또 이제 행복해지느냐. 결국은 성형수술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닌데,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문제는 아닌데, 인간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한 행위거든요. 행복 지수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그게 달성이 만약에 안 된 경우, 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는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부 다 여기에만 죽어라 매달려 있으면은 그러면 자, 이런 부분은 뒤쪽으로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자, 이 부분도 자, 부작용의 해결, 이것도 뒤로 빠지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수험생들을 더 많이 우리 병원에 끌고 올까, 다 그 생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이제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요. 마케팅은 돈이 아주 많이 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광고 비용이 수술비에 계속 녹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소비자들한테도 이제 피해가 가고, 병원은 과다한 마케팅 비를 갖다 비출을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환자한테 해줘야 될 걸 못하게 돼요. 더 좋은 기계를 들어온다거나 더 좋은 어떤 이제 기구가 알면서도 이제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것이 달성된 결과의 가치를 위해서 좋은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인 어떤 서비스와 또 일반적인 의료, 치료 의료와 미용 의료가 달라야 되는 점은 무엇이냐. 사실 미용 의료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갖고 있어요. 두 가지 성격을. 의료는 의료인데 사람 몸에다 칼을 대고 피를 보는 이제 그런 행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료 의료와 비슷한 부분들이 이제 의료잖아요. 이것도 의료인데 의사 면허증 소지자만 할 수 있고, 그런데 치료 의료와는 조금 다르게 요거는 일반적인 어떤 서비스를 공급하는 그런 공급자처럼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요소를 또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 면에서 미용 의료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런 가격에 대해서 예를 들어 분만 수가를 통제하듯이 관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관여를 할 명분이 없죠. 이거는 어떤 이제 그 의료 행위에 어떤 강제성도 없고 그 절박성도 사실은 없어요. 모든 것이 소비재처럼 환자가 또는 어떤 개개인이 필요하면은 돈을 내고 하는 그런 것이 성형수술이기 때문에 치료 의료에서처럼 국가가 개입할 명분이 없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자, 이렇게 이제 되다가 보면은 반드시 환자하고 의사 요 사이에 끼는 사람들이 생겨요. 보통 이제 브로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병원들에서도 이제 물론 이제 브로커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성형 쪽, 미용 의료 쪽에 보면 그건 아주 세발의 피고요. 성형 쪽은 보험공단이 중간에 끼어있지는 않고 오로지 병원에다가 환자가 자기 돈을 이제 내면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어떤 이제 수수료 이런 것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매개자, 이제 브로커들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옛날서부터 계속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브로커들이 환자를 자기들이 이제 데리고 오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인터넷 세상이 됐잖아요. 자, 브로커들이 환자들이 결국은 자기들의 어떤 그 정보, 의료에 대한 정보, 어느 병원이 이건 뭐 쌍꺼풀은 어느 병원이 잘해, 가슴술은 어느 병원이 잘해. 자,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전부 다 인터넷에서 얻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인지하면서 브로커들이 활동 무대가 이제는 인터넷으로 바뀌었죠. 브로커들 자신이 카페를 만들고 그것을 운영을 하고 환자를 갖다가 이제 유치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절박함을 안고 있는 병원들의 어떤 이제 마케팅 비용을 받으면서 이제 수수료를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거기서 더 나가서 이런 브로커들이 병원보다 규모가 더 커졌어요. 더 많은 돈을 벌어요. 그러면 이제 이 브로커들은 자기들이 병원을 차리기 시작해요. 자, 그게 사무장 병원이죠. 의사들은 그냥 바지로 이렇게 고용을 하고, 사무장 병원들이 많아지면 뭐가 문제냐면은, 자, 이분들은 이거 전문가들이에요. 한총 마케팅 전문가들인데, 사실은 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형술에서는 그 결과의 가치인데, 요거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은 없는 분들이죠. 오로지 경제적인 이해관계에서만 이 미용 위로를 이제 봤을 때 나타나는 일은 안 봐도 뻔하죠. 예를 들어서 자, 치과에서 임플란트 또는 이제 라미네이트,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고 이제 쳤을 때 그 환자가 라미네이트가 꼭 필요한 환자인지, 또는 양악 수술이 필요한 환자인지, 아니면 교정으로 끝난 환자인지, 자, 이거를 이분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뭐가 환자한테 필요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환자를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달에 매출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 병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환자만 왔다 하면 무조건 넌 양악해라, 제일 비싼 거 그러면 하는 거죠. 무조건 너는 요거 덮어놓고 보지도 않고 이제 너는 이제 양악술을 해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수도 없이 많은 그 환자분이 또 이제 생겼었죠. 양악술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연예인도 나오고,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그게 한풀 가라앉았는데, 한때는 이제 그래서 양악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한정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수준에도 불구하고, 너 얼굴 작아지고 예뻐지려면 무조건 양악술 해야 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받고도 환자를 눕혀버리는,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미용 의료는 쉽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태생적으로 그런 소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이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 뭐 오늘은 이제 성형술의 가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시간인데, 그 가격을 결정하고 통제를 갖다 이제 누가 해야 되느냐, 자, 누가 해야 될까 열심히 생각해 봤는데, 1차적으로는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대중들이 어떻게 요 수술의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할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상식들이 있어요. 자, 예컨대 내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예컨대 이제 내가 디지털 카메라 하나 사고 싶어 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을 때, 자, 디지털 카메라 대충 뭐 한 3, 40만 원 이제 뭐 내가 쓰면 되지 않을까? 좀 더 좋은 거 쓰려면 한 6, 70만 원 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뭐 사람에 따라 좀 이제 많이 또 다르겠지만, 그게 5만 원, 6만 원을 주고 디지털 카메라를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죠. 자, 또는 핸드폰은 신형을 하나 구매하고 싶어. 자, 핸드폰 가격은 그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표준화되어 있는데, 내가 물론 공짜폰도 있고 하지만 신형 핸드폰 이러저러한 이제 신형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거, 자, 내가 뭐 5천 원 주고서 이제 그런 거 하나 살래.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자, 어느 정도 이제 들 거야라는 생각들을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것을 누가 통제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은 그거를 인터넷이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인터넷 속에서 어떤 성형에 특화되는 포털, 요즘은 성형에 특화된 애플리케이션,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가격 정보를 쭈루룩 이렇게, 자, 높은 가격, 낮은 가격은 뭐 지금 필터링 갖다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기술이 발전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낮은 가격대로 쭉 이렇게 다 보여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소비자의 입장에서 알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건 중요해요. 자, 어느 병원이 이 수술을 얼마나 하고 어느 병원이 이 수술을 얼마 하고 하는 거를 갖다 이제 쭉 열람을 빠른 시간에 쉽게 할 수 있고 거기에 갈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건데, 자, 문제가 뭐겠어요? 그게 정보냐, 그러니까 올바른 정보냐, 아니면 판촉을 위한 광고냐, 모든 그 정보들이 전부 다 그 애플리케이션에 올리기 위해 가지고서는 돈을 내고 하는 광고들이었다고 하면은, 그냥 판촉에 말하자면은 그냥 그 누군가가 이제 걸려 드는 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되다가 보면은 병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요게 안 되면은 아예 환자가 오질 않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병원을 유지를 할 수가 없어지니까 이거에다가 엄청나게 이제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들인 돈이 있죠. 들인 돈을 환자한테서 뽑아야 되죠. 뽑기 위해서는 이제 가격을 어떻게 이제 물론 판촉해서 가격을 낮추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 수술로 인해서 이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수술을 해서 원치 않는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환자가 다른 문제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냐를 주의 깊게 생각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의료 전체의 질을 떨어뜨리게 돼요. 의료의 퀄리티를 떨어뜨리게 되고 수술의 퀄리티를 당연스럽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더 이제 나가게 되면은 이거에다 돈을 많이 쓰게 되면은 우리 유령 수술, 섀도우 서전, 자, 이런 얘기 나왔었죠. 왜 유령 수술 얘기가 나왔느냐? 성형외과들이 이거에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엄청나게 쓰다가 보니까 저번에 한번 뉴스에 이제 유명한 여고생 뇌사 사건, 자, 이 사건으로 나왔던 병원이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1년에 광고비만 40억이 넘었었다고 하는데, 자, 그 이상을 쓰는 병원도 이제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만큼 돈을 들였으면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환자들이 내는 돈이 매출이고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지출을 갖다가 줄여야 되는데, 지출을 줄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싼 의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의과대학 막 졸업한 의사라든가 이제 막 수련이 끝난 의사라든가 경험치가 좀 낮은 의사들을 최대한 이제 좀 들여와가지고 그래야지 인건비를 싸게 낼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보면은 어이없는 또 사고들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또 섀도우 서전, 유령 수술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서 이제 나온 문제고, 여고생 사건 그 병원은 엄밀히 얘기하면 유령 수술 사건은 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 뭐 브로커니 사무장 병원이니 뭐 유령 수술이니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다 한 묶음으로 엮여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자, 이런 식으로 결부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쭉 흘러왔었던 게 우리나라 성형의 어떤 히스토리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끊겨야 돼요. 지금은 너무 갈 때까지 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안타까운데, 그게 좀 뭔가 제대로 돌려지려고 하면은 누구나 요거를 생각을 하고 누구나 요것만 생각을 할 수 있고 누구나 요것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려고 하면은 이 환자가 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장기적으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해도 그 결과가 지속되면서 얼마나 해피하게 이제 수술 결과를 누릴 수 있느냐, 요것만 생각하면서 수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 현상이 되는 거죠. 수술 가격이 이렇게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치료 의료처럼 미용 의료라는 부분도 사실은 국가가 어느 정도는 지금처럼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당국의 어떤 정책과 통제에 좀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너무 이제 광범위한 주제를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일단 이쯤에서 끊어야 되겠는데 다음번에 한번 또 이제 기회를 마련하기로 하고요. 제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돼야 되느냐, 그거는 수술을 하는 집도하는 이제 의사와 수술을 이제 원하는 환자, 그 사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쌓이고 쌓여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개인 대 개인의 관계고, 이 수술은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 당신은 남들보다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어려운 부분, 그런 수술의 어떤 난이도, 남들은 안 해도 되는 거를 너는 이제 해야 되는, 자, 이런 상황이면은 거기에서 또 이제 가격이 플러스가 되는 게 있겠고, 자, 남들은 조금 이게 어려운데 자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 좀 사실 간단하게 해도 상당히 이쁘게 될 것 같다. 자, 이 경우에는 가격이 좀 빠져야 되겠죠. 자,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결정이 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가슴 모양도 다 틀리고 코의 모양도 틀리고 눈의 모양도 다 틀려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차이들, 그래서 당신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의사가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하고 거기에서 가격이 결정해져야지, 애플리케이션 딱 올려가지고 코수술 이렇게 치면은 쭉 가격 순으로 이렇게 나열돼가지고, 자, 여기는 150만원, 여기는 75만원, 어디로 갈래? 나 75만원짜리 갈래? 라고 하면 내 코가 어떻게 수술해야 되는지가 남들하고 평균대로 쫓아가는 게 아니죠. 내 코만의 특징이 있는데, 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런 문제는
반드시 조금 언제 한 구간에 조금 끊어줘야 돼요. 자, 그럴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말이 좀 많이 길어졌네요.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